난쟁이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기록도 마찬가지다. 비록 지금의 내가 난쟁이일지라도 내일의 기록이 쌓이면 우리는 그 위에서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번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거인의 노트라는 책을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김익환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요. 이분은 대한민국의 기록을 책임지는 국내 1호이자 최고의 기록학자입니다.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네요. 그리고 현재는 명지대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장의 내용들은 그 하나하나의 장의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도 되지만 중요한 부분만 봐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요한 내용들, 제가 보기에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기록을 해야 하는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과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기록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루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자 수단이다. 기록을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원하는 이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 기록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게 한다. 기록한다는 것은 어지럽혀진 방을 말끔히 정리해 언제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당신의 머릿속 방을 깨끗이 정리해 언제든 적재적소에 맞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차곡차곡 모아둔다면 얼마나 자유로워질 것인가. 그래서 나는 늘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기록을 하라 라고 말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마라. 나이 들어 공부하려니 눈이 나빠져서 기억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져서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가깝다. 공부에는 때가 없다. 오히려 살아온 지혜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 하는 공부는 성장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준다. 진짜 지식과 지혜로 꽉 찬 사람이 될 기회인 것이다. 여기에 앞으로 이 책에서 다룰 기록이라는 무기를 장착하면 기회는 곧 현실이 될 수 있다. 성장을 계획하고 미친 듯이 지속하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미친 지속성이다. 뭔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지속하는 능력이 둘 다 필요하다는 말이다. 계획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지속성만 있어서도 안 된다. 성장 메커니즘을 만들고 실천하기.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다이어리 중에 이제 PDS 다이어리라고 있는데요. 플랜 도시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반성을 하라는 내용인데요. 이 성장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이 그것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생각과 경험을 기록한다. 기록을 보고 다시 생각하면서 다른 방식을 시도한다. 그것을 다시 기록한다.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메모해야 할까? 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기록하고, 되뇌고, 말하는 것이다. 기록형 인간의 기억법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생각은 나선형으로 성장한다. 책 읽기는 성장을 위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방법이다. 책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는 것만큼 성장에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 성장으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책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순간에 그것을 메모해 둬야 한다. 책을 읽을 때 다음 세 가지를 꼭 해보기 바란다. 첫째, 한두 쪽 읽다가 고개를 들고 무슨 이야기였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한 챕터를 읽고 나서 키워드로 요약하는 것이다. 셋째, 다 읽고 나서 A4 두세 장 분량으로 요약을 재정리하는 것이다. 최종 정리한 내용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발표하고 나면 이 책은 온전히
당신 것이 된다. 내 안의 잠재성을 끄집어내라. 잠재성은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오래 기억하는 것만이 기록의 가치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기록이 삶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순간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잠재성을 끄집어낼 때 찾아온다. 메모를 안 하는 사람은 잠재성을 깨우지 않는 사람이다. 내면에 흐르는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이게 핵심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끄집어내 메모하는 행위, 그 행위를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만큼 강력한 무기가 된다. 제가 이 장표에 대해서는 한번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하고, 생각을 이어가고, 메모를 하고, 발표하자. 이는 지적 그리고 내적 성장을 이끌어준다. 생활에 있어서 독서를 하면서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며 어떤 문제에 있어 해결해 나가는데도 동일한 방법을 써보도록 하자.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시험 공부를 할 때 나만의 노트를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의 느낌은 좀 힘들기는 하지만 일단 그것이 정리가 되면 내 것이 된 느낌이 들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다. 하루 종일 분주하지만 무엇을 위해 분주한 것인지 모르겠는가. 매일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지 않는 것 같은가. 이럴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일상을 정돈하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고 자신만의 일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네, 저의 생각입니다. 정리하고 집중하고 계속 생각한다. 그리고 환경을 몰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하고 반드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 휴식은 단순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2라운드를 위한 준비이다. 나의 진짜 욕망과 대화하라.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될 때 자신이 가진 진짜 욕망을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늦었거나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말은 하지 마라. 사람들은 정체성이 한번 형성되면 고정 불변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생성하는 일종의 주체성이다. 이것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주체성을 찾는 가장 첫 단계는 성찰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나 자신을 돌아본단 말인가? 성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어떻게 성찰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성찰이라는 말이 조금 거창하게 느껴져서 자기와의 대화라고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한다. 내면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보는 것이 곧 자기와의 대화다. 삶이 무의미한 것 같고 자기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래서 불안하고 억울하고 무기력하다면 기록을 통해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해보자. 자유는 자기를 만나야 시작된다. 내가 현재 바라는 것과 가면 판단을 통해 깨달은 페르소나 비교를 해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나의 삶에서 무엇을 버릴 것인지, 무엇을 병행할 것인지,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한다. 자유는 이렇게 시작된다. 현재의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면에 감춰둔 욕망을 알게 되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한계의 실체가 드러난다. 더 중요하게는 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어야 하는지 실마리를 찾게 된다. 한계를 넘어 자유로워지고 싶은 당신에게 기록을 권하는 이유다. 답은 과거 속에 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무의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부분 경험으로 주입된 것이다.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권리는 바로 나에게 있다.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선언하고 생각함으로써 백그라운드에 작동하고 있는 무의식을 청사진처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지 말 것. 나는 그거 못해 라고 스스로 정해놓는 사람이 되지 말자.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두고 흔히 벽에 부딪혔다고 표현한다. 우리는 벽 앞에 비겁해지기 쉽다. 그냥 살던 대로 살자고 안주하게 된다.
심지어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회피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해버리는 순간 평생 변화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 내 자유를 제한하는 벽을 적극적으로 넘지 않으면 내 자유의 영토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자유의 영토를 넓혀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자. 그게 무엇이든 끈기 있게 지속하면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기록을 무기 삼아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 기록의 고수는 많이 쓰지 않는다. 요약이 필요한 이유. 메모란 많은 양의 내용 중 핵심을 뽑아 그 핵심을 적을 때 의미가 있다. 메모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주객에 전도되어 오히려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록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신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어내는 게 진정한 기록의 출발이다. 이 정도는 연습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는 기억의 대체 수단으로 기록을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기록하는 일이 주는 직접적인 효용은 사실 기억이 아니라 집중이다. 쓰기만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답은 요약과 집중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핵심만 남기고 다 버려라. 핵심적인 기록을 찾아내면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된다. 진짜 전부 버려도 되는지 망설여진다면 나는 버릴 수 있는 용기야말로 유능한 기록형 인간이 되는 조건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정말 가치 있는 기록을 뽑아내려면 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내 것이 아니다. 자기화되지 않은 지식이나 생각은 결코 오랜 기억으로 남지 않는다. 강의를 들으며 메모를 많이 했어도 그것을 자기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기화한 것만 이해할 수 있다. 냉정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해 못하는 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기록도 내가 이해한 것이라야 나중에 써먹을 수 있다. 학문의 세계는 여러 사람이 자기화를 통해 성장한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과 그것을 가져와 거기다 내 생각을 10%쯤 얻는 게 학문의 방법이다. 저자의 의도보다 중요한 것. 책이든 강의든 교감할 수 있는 것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자신이 교감한 만큼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고 기록하는 일에 집중하자. 당신이 표상할 키워드가 원래 저자가 쓴 키워드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나한테는 익숙하지 않거나 와닿지 않는 단어 대신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가치 있는 정보를 내 안에서 소화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 많이 기록하지 말라. 둘째, 중심이 되는 내용을 찾아 자기화하는 데 집중하라. 요약을 할 때는 나의 생각, 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나는 유튜브 영상을 다 보고 난 후 3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 책은 앞서 말했듯 적어도 한 챕터는 다 읽고 요약한다. 요약을 끝낸 다음에는 정리 노트로 다시 간략하게 옮긴다. 요약해 놓은 노트를 가끔 훑어보면서 다시 한번 연상해 보는 것도 잊지 말자. 이 원칙들을 꼭 지켜 여러분들도 에디톨로지 경지에 도달할 수 있길 바란다. 이 에디톨로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정은 작가는 그의 책 에디톨로지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정보의 호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선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주체적인 편집 행위를 에디톨로지라고 명명하면서 편집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를 섞어야만 창조적인 기획이 탄생한다. 떠도는 지식이나 정보를 자신의 생각 없이 옮겨 쓰기만 하는 사람, 반대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좋은 기획이 없을까? 라고 고민만 하는 사람에게는 영감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 얘기는 저거 같습니다.
물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현장에서 직접 현상을 보고 고민하는 것도 병행돼야지만 그것이 시너지가 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하는 곳에서도 물론 이론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결국 한쪽에만 치우치는 건 좋지 않고 결국 두루두루 봐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창조적 기획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기획은 재능보다 습관에 가깝다. 반복하다 보면 늘고 반복해 봐야만 이해할 수 있다. 분류하면 고민의 답이 보인다. 요즘 당신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당신은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무조건 누군가에게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사람도 있다. 솔직히 말하면 둘 다 효과적이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언컨대 기록하는 것이다. 삶에서 괴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많은 조각을 잘 분류할 줄 알아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고민의 내용을 분류해서 기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빠르게 고민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과 종이, 펜만 있으면 된다. 먼저 혼자 조용히 앉아 고민을 적어보라. 나는 보통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 써본다. 첫째, 이 고민이 생긴 배경이 무엇인가? 둘째, 이 고민을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가?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간접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 고민을 어떤 방향으로 풀 것인가? 이 세 가지 항목을 분류자라고 한다. 후회 없는 결정을 하는 법.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일 때가 많다. 인생을 뒤덮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지를 객관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메모를 나누어 정리하기. 우리가 기록하는 이유는 과거의 생각을 현재로 불러오기 위해서다. 현재화된 상태에서는 메모를 옮겨 적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기록이 마치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표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각이 현재화되면 어지간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해석과 방법이 저절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다시 읽어야 기록이 완성된다. 매일 그리고 주간 단위로 메모한 것을 읽고 되뇌며 요약하는 것이 메모와 기록 정리의 기본이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특별히 기록을 분류하지 않아도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난다. 기록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보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기록에 애정을 가지면 그 기록은 언제고 다시 살아날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된다. 기록은 과거를 담고 있지만 현재화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기록의 방법보다 중요한 건 그 기록들이 현재화된 상태로 살아 숨쉬게 하는 이름을 잊지 말자. 진짜 대화를 하는 법.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의 말을 이해한 후 내 말을 얹고 거기에 다시 상대가 말을 얻는 과정. 이런 대화의 주고받음이 이어진 결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감각. 이것을 기록해 축적해 나가는 경험. 이를 통해 책에서 얻는 것과는 또 다른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기록이 쌓이면 아이디어가 된다. 영감이나 아이디어는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이다. 나는 학자지만 학자도 일종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에 글감 노트를 따로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글감이 될 만한 것들을 따로 정리해 놓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으면 글을 쓸 때나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소스가 된다.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말 것.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시장에는 이미 비슷한 물건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차별성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 1시간 동안 생각해보지만 아무런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었을까? 아니다.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는 이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꼭
기록을 해야 한다. 절대로 답이 안 떠오르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좀 생각해 보다가 안 떠오르네 하고 덮어버리면 마치 영어 단어를 실컷 외우고 다시 글을 떠보지 않는 것과 같다. 1시간 동안 안 풀린 문제를 10분 후에 다른 일을 시작할 때 또는 회의 시간, 회의 시간 직전에 또다시 들여다보라. 그러고 나면 자기 전에 문득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새로운 실마리가 떠오를 가능성이 무척 커진다. 결국 무엇인가를 생각해내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기록이 필수다. 기록하는 행위 자체, 즉 펜촉의 촉감과 글씨 쓸 때의 소리 등 모든 감각을 통해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지에 관한 강렬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남게 된다. 기록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사전 예열 작업이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기록하는 이유. 일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파악하려면 자신을 부감하듯이 들여다봐야 한다. 영화를 볼 때 카메라가 인물의 머리 위에서 들여다보며 찍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감이다. 만약 소설을 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자신의 일상을 보는 것이다. 내 머리 위에 나의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들여다보자. 이때 나 자신을 내면 아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나도 기록을 할 때 나의 내면 아이를 보고자 노력한다. 일상을 적기에 그러기에 앞서 타자의 관점에서 아침에 내가 뭐 했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심지어 나는 마치 남을 대하듯 니카네가 아침에 뭘 했지?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오늘을 기록하면 팔리는 콘텐츠가 된다. 일상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반추어하는 작업.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매일 새로운 자극을 얻고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다. 바로 콘텐츠가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작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감정을 기록하며 감각을 기록하라.